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사성어를 실마리로 하여 역사, 문학, 철학의 세계를 추구하는 묵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무성이 자라난 보리를 보고 탄식했다는 이야기, 맥수지탄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동시대의 이야기인 주지용님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주지용님의 한자부터 알아볼까요? 술주, 연못지, 고기육, 수풀림, 주지용님. 즉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말로 극히 사치스럽고 방탕한 술잔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간체자 발음은 지오, 치, 로, 린, 지오, 치, 로, 린으로 발음합니다. 중국어 예문 하나 들어봅니다. 大部分的时间是在酒池肉林里度过的. 대부분의 시간을 주지용님 속에서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한 글자씩 알아봅니다. 먼저 주지용님에서 술주자입니다. 이 글자는 물수와 술류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용예로는 말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두주불사, 술과 여자와 노름을 이루는 말 주색잡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지용님에서 연못지자입니다. 이 글자는 물수와 어조사야가 합쳐진 글자로 물이 고여있는 연못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용예로는 쇠로 만든 성과 끓는 물로 해자를 채운 금성탕지, 여기저기라는 뜻의 삼지사방, 까닭 없이 화를 당한다는 앙급지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지용님에서 고기육자입니다. 이 글자는 짐승의 고기나 몸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용예로는 제사상을 차리는 원칙, 어동육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약육강식, 적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인 고육책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지용님에서 수풀림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무목과 나무목이 결합한 글자로 주로 수풀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용예로는 도둑의 속을 농림, 무협의색의 무림, 신라의 옛이름 계림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자를 알아보았으니 정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은본기, 제왕세기, 18사략 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대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은 원래 지용을 겸비한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기 말희, 달기라는 희대의 두 요녀 독부에게 빠져서 사치와 주색에 빠져 나라를 망친 폭군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폭군하면 떠오르는 장녹수에 빠진 연산군처럼 말입니다. 이 주지용님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승자의 입장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역성혁명일 경우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왕조를 폭정과 폭군의 대명사로 만들 필요가 더더욱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망국의 공통된 특징을 살핌으로써 국가나 개인의 파멸을 막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국지색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국가든 개인이든 망하는 지름길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예를 들면 걸왕은 말희, 주왕은 달기, 주나라 유왕은 포사, 당현종은 양귀비, 연산군은 장녹수 등입니다. 이들 모두 경국지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쾌락을 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지혜왕 솔로몬도 이방민족의 후궁들이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성추문, 성폭행, 성접대 등등 성문제로 파멸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망하는 지름길이
주색 잡기 중에서 술의 문제입니다. 거루왕은 연못을 파고 술로 채운 뒤에 배를 띄워 연회를 즐겼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술에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습니다. 술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야기하고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며 이로 인해 자녀들이 입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각종 범죄자들의 부모를 알아보면 술과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 환경이 나오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 바로 술입니다. 세 번째, 가렴주구의 문제인데요. 즉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망하는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려한 궁궐과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필연 많은 국고가 낭비되니 가렴주구를 일삼게 되어 민심이 이반되고 나라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전국에서 모아들인 기녀들을 흥청이라고 불렀는데 연회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나라의 국권을 탕진하며 흥청을 끼고 노는 모습을 보고 한탄한 백성들은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 지금까지도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간신득세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사치와 방탕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충성스럽게 간하는 신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망하는 왕의 특징은 충신들을 잔인하게 제거하여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은나라 마지막 왕 때는 포락지형이라는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름칠한 구리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놓고 왕의 행동을 비방하는 자들을 건너가게 하였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끄러져 숯불 위에서 타 죽는 모습을 보고 달기는 오히려 쾌감을 느끼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게도 송충이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의자왕의 타락과 향락을 말리자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충신들을 처단하면 결국 간신배들이 세력을 잡게 되어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감불원입니다. 은나라의 거울은 멀지 않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은나라는 하나라를 거울 삼으면 되고 주나라는 이전 왕조를 거울 삼으면 되는데 어쩌면 똑같은 전철을 밟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전 정부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는 이유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바로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혀 바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어도 기대해 주세요.